이번 주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유럽 자체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변했다고 주장하자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청중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다. 유럽의 지도자, 장군, 정보기관 수장들이 매년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억제하고 대서양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의 사절은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량 이민을 막지 못했으며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련 시대의 선전가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그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벤스의 연설 후 PISTOR IUS는 2명의 고문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 그날 오후에 할 연설을 다시 썼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직설적인 말투로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된 사회민주당원이 연단에 서서 눈에 띄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그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는 유럽의 특정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숙녀 여러분,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벤스의 날카로운 발언은 유럽인들에게 일주일간의 심판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들은 수요일에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즉각적으로 시작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유럽인들과 키이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날 일찍 그들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키이우의 나토 가입과 국가의 영토 보전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벤스의 비난이 독일만큼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이 회의의 주최국인 독일에서는 극우가 부상하는 가운데 다음 주말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80년 동안 대서양 관계는 베를린이 나치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국가의 민주주의 재건, 경제 회복 및 군사적 보호를 뒷받침해왔습니다. 부통령의 말은 가장 강경한 독일 대서양 횡단주의자들조차 흔들었다. 기독교 민주당의 69세 지도자이자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후보 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 매우 공개적으로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일은 독일에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기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독일 관리들은 미국 대통령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를 이용해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나토의 GDP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후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많으면 자동차 수입에 고통스러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와 그의 측근이 정치적 질서의 기반을 공격하고 주류 정당이 오랫동안 협력을 금기시하는 방화벽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던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할 것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연설에서 벤스는 이러한 방화벽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AFD 공동대표인 앨러스 와이더를 만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회의 주최 측은 그녀의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벤스는 2월 23일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없는 독일 사회민주당 총리 올라프 숄츠를 만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은 우리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 당을 지지하는 외부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요일 연설에서 숄츠는 말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친구와 동맹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벤스의 격렬한 비판은 독일에서 격변의 감정을 더했습니다. 독일은 몇 달 동안 망명 신청자에 의한 3건의 치명적인 공격과 이민에 대한 긴장된 국가적 논쟁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노조원들의 시위를 향해 차를 몰고 간 최근 사건은 회의 전날 회의가 열린 화려한 베이어리시 하프 호텔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AFD는 이전에는 너무나 독성이 강해서 프랑스의 마린 르펜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포퓰리스트 우파의 환영을 받으며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델이 1년 이상 개인적으로 구애해온 X 소유주의자 트럼프 보좌관인 앨런 머스크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수요일에 바이델의 당이 기록적인 20%의 득표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델은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부다페스트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바이델을 미래라고 묘사하고 서방 정치의 품으로 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뮌헨 회담으로 인해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담은 60년 이상 대서양 동맹 회원국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독일과 미국 관리들은 과거에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과 독일의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약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격렬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분노한 유럽 대표단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벤스의 말과 행동을 대륙이 미국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신호로 본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부통령이 고의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을 뿐 정책에 큰 변화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믿는 진영이다. EU의 수석 외교관인 카자 칼라스는 FTA에 우리는 미국과 결별하고 싶지 않으며 그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근거로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고위 관리는 그들은 적대국이 아니지만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을 외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독일 관리들은 벤스와 HEGSATH가 비공개 회동에서 더 화해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HEGSATH가 한 유럽 관리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 유럽 고위 관리는 미국이 유럽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거래적 외교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독일 녹색당 의원인 안톤 호프라이터는 벤스는 미국 빅테크 재벌들의 지원을 받는 우익 극단주의 정치인으로 EU를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녹색당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베크는 이 연설이 유럽과 미국 관계의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재자 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뮌헨에서 주말 내내 서구의 가치 공동체가 여기서 종식되었습니다.